아까 향을 꽂으면서 내가 느꼈던 거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 네. 첫 번째, 자녀가 둘이 있다. 네. 아들이 있고 딸이 있을 거다. 맞죠? 네네. 자, 그런데 이 아들 있고 딸을 있었으니까 당연히 결혼했고 당연히 서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그 아들, 딸을 기준해서 내가 그 남편이 사이가 안 좋다. 첫 네. 남편은 나한테 실패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혼수가 네. 있다는 거야. 남편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야 된다. 네. 원래 지금의 남편은 사이가 안 좋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나는 지금 당신이 나한테 찾아를 올 때에는 뭔가 모르게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서 남편을 물어보기보다는 직업을 물어보러 더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궁금한 얘기인데 사실 가정궁이 탄탄하지가 못하거든요. 의심스러운 거는 관상을 봐도 나는 첫 번째 서방을 꺾으라 그랬어. 근데 할머니 말로는 그 애들 서방하고는 사이가 무지하게 안 좋아야 된대. 잡놈이어야 된대. 네네. 그 서방이. 네. 지가 얼마를 벌든 간에 지하고 싶은 거는 다 할지 몰라도 네. 너한테는 소 닭 보듯 해야 되고 둘이서는 어쨌든 사이가 안 좋대. 네. 가정 깨주셨어요? 네, 이혼했어요. 이혼하셨어요. 근데 지금 옆에 남자는 누구예요? 새로 만난 사람이. 애들 아빠가 아니고 이제 네. 새로 만난 사람. 네네. 그럼 내가 보듯이 그 남편은 잡놈이 맞죠? 맞아요. 지하고 싶은 건 다 한대. 네. 지하고 싶은 건 다 한단다. 취미생활 다 해야 됐었고. 그 돈은 아주 진짜 쥐 오줌 만큼 줘야 된대. 맞아요. 쥐 오줌 항상 돈 만큼. 걱정하고 살았어요. 네. 근데 기준님, 네 관상 자체가 놀고 먹을 파자가 못 돼. 네. 일복을 타고났어. 네. 밖으로다가 직업을 안 두고 있어도 집안에서 아주 일도 많아야 되고 맞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주변 사람은 챙겨야 되지 네. 내가 그렇게 얻을 게 없다라는 거야. 오지랖이 많이 넓어요. 아주 일복을 타고났어. 근데 일복만큼 내가 재물복이나 이렇게 인덕이 좋다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너다라는 거야. 네네, 맞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많이 치근하시다 그러세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옆에 계시는 분이 이제 이혼하고 만나신 분인데 네. 이분이 경제적으로 자네한테 그렇게 여유롭게는 못 하셔요. 네. 여유롭게는 맞아요. 못 하시고 그리고 이분 자체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재물을 갖고 계시는 분이 못 돼요. 돈이 네. 그렇게 맘 놓고 쓸 수 있는 분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기준님 지금 그 놀고 계실 분이 아니라서 네.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거든. 네, 근데 네. 말 그대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현재는 뭔가 직업적으로도 이어가지 못한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자네가 직업을 가질 것 같으면 말 그대로 네 팔자 못 속이니 네. 누군가를 돌봐주는 일, 선생질을 하더라도 머리 큰 애들을 가르치기보다는 어린 애들을 상대를 해야 되고 네. 또 직업에는 이름도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전문성을 가진 전문성 일을 하셨겠지만 네. 뭔가 모르게 지금 이 시점에는 과거지사 내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길로 전향하고 싶어서 네. 네가 궁리 중이구나 네. 라고 맞아요. 말씀을 하십니다. 네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과거에 무슨 일 하셨어요? 저 유치원 어린이집 쪽에 있었어요. 유치원 어린이집. 음, 지금은요? 지금은 그냥 일을 쉰 지 조금 됐어요. 일을 쉬고 그동안에는 그 옆에 계시는 분이 조금씩 도와주셨고요. 예, 생활비 주셔가지고 생활비 주셨고. 그 일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예. 왜요? 그냥 집에 근데 있었으면 딴 좋겠대요. 남자 만날까 봐는 아닌데. 그런 건 아닌데. 말은 좀 불안해하긴 하는데 어. 이분이 이제 몸을 좀 단돌이 해서 그치, 건강 생각해요, 너. 예, 건강 생각하고 음. 곧 이제 나이가 더 되기 전에 아기를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두 분 사이에 아기는 없을 거예요. 아, 없어요? 네. 너가 없어요. 오. 임신을 한다고 하면 딱 한 번의 기회는 남아있어요. 한번 했었어요. 유산 돼서. 근데 제가 얘기했죠. 없다고. 딱 한 번의 기회는 남아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산을 하셨던 거예요. 한 번의 기회는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일을 그만뒀거든요. 그 한 번을 놓치셨잖아요.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는 있지만 그 아이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결과치가 안 좋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플 수가 있고, 네. 그렇지 않으면 낳기 전에 결과치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임신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나갔어요. 그럼 이제 없는 거네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제가 나이도 안 물어봤어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저 범띠요. 범띠예요. 견생. 에휴, 많이 힘들었겠다. 많이 힘들었어요. 진짜 19년도, 20년도, 에. 21년도, 22년도가 힘들었어요. 전쟁이었다. 삶의 전쟁이었다. 네. 에휴. 그때 당시 또 이상한 절에 또 묶여가지고 막 좀 그랬어요.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가 너가 안 미쳐서 다행인 거야. 예. 미치기 직전이었거든. 근데 그 곱이 다 넘어왔구나. 그 곱이 다 넘어왔고, 지금 현재 계시는 분과는 자손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딱 한 번 있다라는 거예요. 낳을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있는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도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네요. 그래도 시도를 해주는 성인은 보여야겠죠, 그분한테. 저는 솔직히 안 하고 싶은데 범띠면은 원하니까. 이제 40살 범띠? 예. 40살 범띠. 그분은 몇 살인데요? 88년 용띠. 88용띠? 어떻게 좀 괜찮나요? 이 사람도 두 번째고. 너희가 친구처럼 의지하고, 네. 사고가 맞아요. 네. 생각이 맞아요. 네. 뭐 잠자리가 되게 잘 맞는다 이거보다 네네네. 다들 첫 번째 실패할 때 이 대화가 안 되고 생각이 안 맞아서 너도 그렇고 그 양반도 그렇고 많이 힘들었을 건데 네. 지금 다시 만난 너희 둘이는 생각이 참 잘 맞아요. 대화가 맞아요. 잘 맞아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때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그 앞에 계신 분한테는 네. 내년이 26년에 문서운이 있어요. 문서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욕심을 한번 내볼 수는 있는데, 근데 우리 그 남자분 쪽에서는 없어요. 그게 없어요. 문서운이 누구한테 있었다는 거죠? 아니 내년에 아, 들어온다라는 건 아, 네. 자네한테. 아, 네. 자네한테 내년에 들어오는데 네. 남자분한테는 그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임신으로 안착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안착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한쪽이라도 문서운이 있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네네. 자연스럽게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네. 그 다음은 자꾸 엇박자가 나거든요. 엇박자가 나서 10달을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네. 10달을 넘어가기가 어려워. 그러니 요거는 삼신한테 조금 힘을 빌으면 혹시 모를, 왜 50%는 안고 가니까. 네. 그리고 자네한테 기회가 오니까. 그런데 자, 그거고 네. 둘이서는 잘 맞을 거다. 혼인신고해도 네. 상관이 없겠다. 그 네. 사람 의무감도 좋고 생활력도 좋고 책임감이 나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가 사고가 맞으니까 뒤늦게 만났지만 둘 사이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일단락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업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과거지사가 어린이집 선생님이셨잖아요. 네네. 본인이 그래요. 일복이 타고났고 내가 오지랖도 넓어야 되고 누군가를 이렇게 보살피거나 살펴주는, 그게 직업도 돼야 되고 내 팔자도 돼. 네. 그러다 보니 무언가 과거지사의 일에서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길로 전향을 하고 싶으신데 뭐가 하고 싶으십니까? 요즘은 계속 강하게 드는 생각이 사회복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자격증을 따려고. 예, 자꾸 그런 쪽으로밖에 생각이 안 나요. 사회복지 자격증? 예. 또 그거 하나만?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일단 겁이 나서. 그러니까 이제 봐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누구를 살펴주게 돼 있어. 예. 직업으로 가져도 누구를 살펴주는 일이고, 그냥 내가 생활하고 주변의 인간관계 역시도 누구를 살펴주는 입장이 돼야 되고. 그러니 사회복지사 자격증 충분히 땁니다. 왜?
아까 얘기했지만 자녀 때문에 얘기했지만 26년에 내가 들어오는 문서운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네가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자네 역시도 성실한 사람이거든. 네. 내가 결정하면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네입니다. 거기에 온기가 받쳐주고 있어요. 그러니 26년 중 안에 내가 딴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올가을부터 뭐 지금 당장부터라도 근데 올해 안에 딴다가 아니에요. 내년에 딴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준비를 하시고 욕심을 낸다라면 무리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누구나 쉽게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서 한 번쯤 내가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자영업을 해보면 어떨까, 기주 역시도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었던 바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자영업을 한다면 차라리 뭐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 옷가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 하나하나를 응대해가지고 마음을 사야 되고 호객을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고 영업을 해야 되는 일이라면 권하지 않는다. 왜? 기주가 이 말하는 게 마음과는 다르게 좀 차갑습니다. 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모르게 네 말이 틀린 바는 없는데 정이 없어 보여. 잘 상처를 받더라고요. 상대방들이 네. 그죠? 내 의도와는 다르게. 네. 나도 그렇잖아. 저는 되게 따뜻하게 이렇게 위에서 말해주는데 알게 모르게 또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 그 소리에 또 갑자기 욱하고 뭉클해지네. 맞아. 나도 그렇다고 답답해요. 나도. 너무 답답해요. 나도 막 그렇게 오면은 막 안타까운 마음에 갑자기 막 이북할매 실려버리면은 아이고 이년아 저년아 막 이렇게 안타깝고 측은해서 네, 막 맞아요. 그래. 관심인데 그게 또 그게 자네가 낼까요? 독이 되나 봐요. 오히려 있잖아. 그 누군가를 충고해주거나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는 게 너 되게 현실성 있거든. 냉정하거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응? 내가 손해볼 건 손해보고. 자네가 그런 면이 있단 얘기예요. 맞아요. 손해보고 말아요. 되게 현실을 직관하는 사람이거든. 직관하는 눈에서 막 무언가를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또 오지랖 떨고 막 충고를 하고 이러면 딱 보면 설득한다고 그 사람이 정신 차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사람에서 당신 얘기를 들으면 왜곡되고 진심을 알아주기보단 상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그러잖아, 내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뭐 상담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영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단골로서 누구 비율을 맞춘다 이런 것들은 자네한테 엇박자가 난다라는 상담사도 거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냥 접어야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엇박자가 나는 거야. 근데 자영업을 하더라도 내가 누구를 설득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고가 옷가게는 당신들이 필요해서 오는 거지. 내가 고가 옷을 팔면서 설득하거나 그 옷을 입는 분한테 막 뭐 사 이렇게는 못 하잖아. 조그마한 카페는 괜찮나요? 조그마한 카페? 조그마한 카페는 아니고요. 카페를 하실 것 같으면 크게 하셔요. 그건 역시도 그러니까 브랜드는 본인한테 맞는데 그러니까 자본력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차라리 내가 자격증을 가지고 월급 받는 게 낫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월급 받는 건 역시도 뭔가 내가 교육업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면 오히려 본인 같은 분은 공부방 선생님도 나쁘지 않아요. 공부방 저학년들을 상대로. 어린이집이 잘 맞는데 애기들이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지. 성가시고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 다 손이 가야 되니까. 제가 못 됐나 봐요, 진짜. 네. 그래서 애들한테 막 이상하게 될 것 같아서. 아니야. 그 시기에 너가 너무 힘들었던 시기랑 맞물렸잖아. 그래요. 전 제가 정신 이상장가 했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19년도부터 22년도가 완전 내가 네 정신 안 놓고 있어서 미치지 않아서 다행인 거예요. 그때는 정말 그 가정 안에 스트레스가 엄청 났었거든. 그런 시기에 밖에 나가서 이 갓난아기들, 어린 애기들을 돌봐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너로서는 매우 힘들죠. 그런데도 너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괜히 이 아이들한테 피해 줄 것 같아서 일찌감치 직업을 내려놓으신 거잖아요. 피해가 될 것 같아서. 근데 이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다른 분.
내가 그래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은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그때와 같은 상황이 있을 거라고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뭐 공부방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일도 나쁘지 않고요. 또 자격증을 따셔서 사회복지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6년도는 당신한테는 문서운이 좋아지는 시기에서 공부로서 내가 자격증을 얻든 아니면 자녀를 욕심내 볼 수도 있는데 내 운기만으로 자녀는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운기가 따라주질 않는다라는 거에서 정 그러신다면 삼심전에 공을 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